돈 내놔. 아저씨, 우리가 이 동네 지켜주는데 보호비 안 낼 거야? 겨울밤 골목에 울려 퍼진 이 협박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한 명이 나타나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말이에요. 단 몇 분 만에 조직 폭력배들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그 광경을 지켜본 13살 소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조폭이 나중에 자수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 여성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 번의 만남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그 순간,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날 밤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준장이죠.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제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전주 한옥마을 근처 작은 골목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계급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휴가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저는 옛 추억이 담긴 분식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쌌죠. 어릴 적 자주 오던 이곳은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처음엔 그냥 취객들의 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명백한 협박 소리였어요. 돈 내놔. 아저씨, 우리가 이 동네 지켜주는데 보호비 안 낼 거야? 거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군인의 본능이 깨어났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그 특유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두운 가로등 아래 떡볶이 가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가게 주인이 떨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건 명백히 조직 폭력배들이었죠. 아저씨,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협조하라고.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상범이라는 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건 떨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었어요. 골목 구석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여중학생.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조하늘이라는 아이였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시민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했어요. 휴가 중이니 개입하지 말자는 생각과 저런 부당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맞섰죠. 돈 없으면 가게 문 닫아야 할 텐데. 이상범의 협박이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가게 주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훈련받은 게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실전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제 군화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상범과 그의 부하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첫인상.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을 겁니다. 군복도 입지 않았고 딱히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죠. 이상범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누구세요, 아줌마? 여기 볼 일 있어요? 조롱하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제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신뢰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으며 체득한 침착함이었죠. 이상범은 제 차분한 반응에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부하 중 하나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하지만 제겐 그냥 허세로 보였죠. 진짜 위험한 상대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한 톤을 유지했어요. 동시에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상범 포함해서 총 4명.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체격은 평균 이상이지만 실제 격투 경험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왜 여기 끼어들어요? 이상범이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잘못된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제 대답에 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이상범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죠.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이건 우리 영역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영역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우스웠어요. 이곳은 시민들의 공간이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영역.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보호비 내고 있어. 그게 룰이야. 이상범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의 말투에서 진짜 위협적인 느낌보다는 허세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협박에 시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 숨어있던 조하늘도 여전히 떨고 있었죠. 보호비라고 하셨는데 뭘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이상범이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나 봐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든요. 뭘 보호해 주냐고. 다른 깡패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럼 당신들이 깡패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말에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이상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가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말로 하니까 안 통하네. 그럼 몸으로 알려줄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상대가 먼저 물리적 위협을 가하려 한다면 정당방위의 명분이 생기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그것을 보자 이상범과 그의 부하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군번줄이었거든요. 군번줄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상범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죠. 군번줄이 뭘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군인이세요? 이상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국에서 군인, 특히 현역 군인에 대한 인식은 특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계급이나 소속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디 소속이세요? 특전사입니다. 제 대답에 그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특전사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범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특전사면 진짜 군인이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시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권유하는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이 아저씨는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가게 주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이상범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위협적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습니다. 먹고 살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조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조직이 있어서. 조직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 말에 이상범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불쑥 나섰어요. 형님, 그냥 가죠. 괜히 군인하고 시비 붙을 필요 없어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범은 체면이 서지 않았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나면 조직 내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잠깐만. 이상범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진짜 특전사 맞아요? 증명해보세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밀린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증명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범이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제게 덤비려는 자세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인 건요.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요. 이상범의 주먹이 제게 닿기도 전에 저는 그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아! 이상범이 비명을 질렀어요. 강한 압박이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를 건드린 거였죠. 그의 부하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범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짜 특전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범이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상범은 여전히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던 상대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거였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가 작게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아까까지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의 부하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죠.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젊은데 이런 일 말고 다른 걸 해보시는 게 어때요? 진심이었어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뿐이었죠.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하 중 하나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생활이 오래됐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일단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두시고요. 저는 가게 주인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여전히 떨고 계셨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가게 주인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이때 구석에 숨어있던 조하늘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어린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동시에 들어있었죠. 아주머니가 진짜 군인이에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맞아. 우와. 진짜 멋있어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불의에 맞서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상범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도망가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되물었어요. 답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 변화는 스스로 결정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상범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물론 군인의 명함이라 연락처 정도만 적혀 있었죠. 정말 고민되면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이상범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게 주인께서 저에게 인사를 드렸고 조하늘이도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오늘 일이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됐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비군 훈련 감독관으로 나가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해서 교육생 명부를 확인하는데 익숙한 이름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범. 분명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처음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와 주소를 보니 확실했습니다. 바로 그 이상범이었죠. 훈련 첫날 교육생들이 집합했을 때 그를 봤습니다. 저를 발견한 이상범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훈련을 담당할 한서윤 준장입니다. 제가 인사를 했을 때 이상범만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교육생들은 그냥 평범한 예비군 훈련이려니 했지만 그는 달랐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제식부터 시작해서 사격술, 응급처치 등 예비군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범의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이 대충 넘어가려는 부분도 그는 진지하게 임했어요. 특히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집중했죠. 예비군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이상범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다른 교육생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는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제 대답에 이상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이상범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상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맞는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문이었죠.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는 답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힘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준장님을 보니까 진짜 힘이 뭐인지 헷갈려요. 이상범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은 처음일 거예요. 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누군가를 해치는 힘이 있고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있죠. 지키는 힘이요? 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요. 제 말에 이상범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죠. 마음만 먹으면요. 그날 이후 이상범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른 교육생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교육생들도 그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비군 훈련을 대충 넘기려던 사람이 갑자기 모범생이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상범이 형 사격할 때 자세 어떻게 잡는 거예요? 다른 교육생이 이상범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설명해줬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총몸은 어깨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해요. 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응급처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응급처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이상범이 손을 들었어요. 준장님, 그런 용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의 눈에 뭔가 깨달음이 스쳐갔어요. 아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을 거예요. 훈련 마지막 날, 교육생들끼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상범이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진짜 강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남을 괴롭히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남을 지켜주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른 교육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들 그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교육생들이 떠날 때 이상범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왔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제가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이상범은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전주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자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흑웅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상범이 조직 내에서 변화를 이끌었던 거였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였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용기를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한편 그날 밤 골목에서 모든 걸 지켜본 조하늘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재회하게 됐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입학식 현장에서였죠. 그날 저는 내빈으로 참석했어요. 새로 입학하는 사관 생도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생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식이 끝나고 생도들과 간단한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여생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장님.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전주 골목에서.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바로 조하늘이었습니다. 13살이던 어린 소녀가 이제 당당한 사관생도가 되어 있었어요. 하늘이구나. 정말 많이 컸네. 저는 반가웠어요. 그때 그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동스러웠거든요. 네, 이제 조하늘 생도입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을 텐데. 제가 물었어요. 아직도 여군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네, 많이 말렸어요. 특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하늘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인이 되고 싶었어? 그날 밤 준장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늘이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때 겁에 질렸던 소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이 확고했어요.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준장님 같은 군인이요.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군인 말이에요. 하늘이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날 밤 제 행동에서 그런 의미를 찾았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그래도 견딜 수 있겠어? 네. 그날 밤 준장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네.
후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네,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삼 그날 밤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늘이와의 재회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그날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서 신임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됐어요. 주제는 군인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평소에 하던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체력입니다. 사격술입니다. 복종입니다. 모두 틀린 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달랐습니다. 모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이나 장소는 바꿨지만요.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군인의 힘이에요. 부사관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부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용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평소에는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준다든지요.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들어왔어요. 아, 그런 거군요.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진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을 보며 처음 군인이 됐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별이 권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표시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별은 책임의 상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표시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날 밤 골목에서 만난 이상범이나 조하늘이 모두 어떤 면에서는 길을 잃고 있었어요. 이상범은 잘못된 길에 빠져 있었고 하늘이는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한 일은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사관학교 생활이 어떤지,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준장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별이 왜 어둠 속에서 빛나는지를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이가 정말 많이 자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의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별이 되겠다고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별 말이에요. 용기 하나, 별 하나. 작은 것들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